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2월 1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2월 14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765명이 추가된 121만 7,468명, 사망자 수는 247명 추가된 33,183명, 회복자 수는 9,237명 추가된 102만 5,27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3,950루피아, 팔 때 13,98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회사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이 62.9%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실적에 대해 매우 만족이 5.1%, 만족은 57.8%로 총 6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68.3%에서 하락했습니다. 만족도가 65%를 밑돈 것은 2016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만이 33%, 매우 불만은 2.6%로 부정적인 평가가 35.6%로 지난 조사의 28.8%에서 악화했습니다. 여론조사회사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의 부르하누딘 사무총장은 이번 여론 결과에 대해 기존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대통령은 긴장감을 가지며 여론을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의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중대형은행으로 인정받으며 금융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부쿠 3 등급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한 은행입니다. 한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 153개를 보유 중으로 개인, 기업금융, 외환 업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영업수익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시현하며 현지 중대형 은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쿠 1부터 부쿠 4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쿠 3 등급은 기본 자본 5조 루피아 이상으로 부쿠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됩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지난해 말 기본 자금은 5조 2천억 루피아 규모로 부쿠 3 승격 요건을 충족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수탁 서비스를 추가해 상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리소다라은행의 부쿠 3 등급 취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권위 있는 금융 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도 은행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돼 크라운 트로피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숙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현대차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기차와 토요타 등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려는 하이브리드 개별 소비세, 사치세의 차이를 벌리도록 정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별 소비세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규정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별 소비세가 판매가 대비 0%로 동일하고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에 따라 2에서 8%였습니다. 하지만 각각 0%, 5%, 6에서 8%로 격차를 늘리고 전기차가 실제 생산되는 시점에는 0%, 8%, 10에서 12%로 차이를 더 벌리기로 바꿨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자동차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대차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차는 올 연말 자카르타 외곽 북가시에 완성차 공장을 완성하며 내연 기관차로부터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부터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전기차 생산 방안을 두고 밀당을 벌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 물질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허브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 육성을 전방위로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하이브리드류와 개별 소비세율 차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정부의 개정을 요구했고 대사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다이하스, 혼다, 미츠비시, 스즈키 등 5개 일본 자동차 업체가 85% 이상을 쥐고 있으며 이들은 하이브리드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개정은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진짜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권 활동가들이 올해 성폭력 근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원 의원들의 반발로 재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올해 최우선 국가 입법 계획에 아직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문화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2일 하원 입법기구와 인권활동가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밀 유수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운동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이는 이슬람 종교적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사법연구회는 34개 주 2,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성폭력 근절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현재 형법에서 강간을 신체적 성폭력으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학대, 성착취행위, 온라인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성폭력 근절 법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15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